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루입니다. 오늘은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과 과일 섭취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당뇨로 진단받은 것은 아니지만 혈당이 애매하게 높게 나타나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죠. 특히 30대 이상 거의 40% 정도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더 젊은 30세 이전의 2030 세대에서도 이 혈당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 전 단계는 뚜렷한 증상이 전혀 없죠. 심지어는 혈당 체크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눈에 띄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혈당이 점점 쌓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췌장은 혹사당하고 또 인슐린은 점점 무뎌지게 되죠. 결국 이 과정이 쌓이고 누적돼서 당뇨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로 중요한 것이 식단과 식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일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요. 과일은 혈당을 높이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당뇨가 올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분들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과일 무조건 피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에 따르면요, 올바른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과학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도 즐길 수 있는 과일, 첫 번째는요, 바로 포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알맹이만 먹는 포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이 포도 먹는 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왜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도 포도 껍질 추출물이 혈당 상승 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이런 혈당 스파이크, 즉 급격한 혈당을 상승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따르면요, 포도에서 추출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걸 연구 결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요,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진 물질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단순히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데 기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는 그냥 달달한 과일로만 볼 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과일인 셈입니다. 다만 이 중요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어디에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바로 포도 알맹이보다는 대부분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때는 알맹이만 드시고 껍질을 버리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이죠. 꼭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셔야 레스베라트롤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뇨인도 즐길 수 있는 과일 두 번째는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우리가 흔히 이제 특히 눈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고 있지만요, 사실 혈당 조절에도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그 이유는 블루베리의 속에 이제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또 식이섬유, 비타민 C와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 감수성이 떨어지면 혈당을 조절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은 또한 염증을 줄여주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는데요, 한 연구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요, 비만이지만 당뇨병은 없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고요, 이 참가자들이 6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 스무디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인슐린 감수성이 무려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차이가 확인된 건데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더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블루베리가 단순히 맛있고 건강에 좋은 과일이 아니라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인 식품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형태로 드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당분 섭취는 오히려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생 블루베리 그대로 드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추가해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토마토라든지 딸기 같은 좋은 식품을 설탕을 듬뿍 뿌려서 먹던 어때니 뭐 당뇨라든지 비만에 대해서 좀 혈관 건강에 대해서 약간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절대 과일을 설탕이나 당과 같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뇨인도 즐길 수 있는 세 번째 과일은요, 바로 오디입니다. 오디,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오디, 영어로 멀베리라고도 부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기자, 오디, 산딸기, 딸기, 복분자 이런 것들을 전부 따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두가 베리류에 속하죠. 블랙베리, 블루베리 모두 베리에 속하죠. 그리고 이 베리류는 오래전부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디는 뽕나무의 열매죠. 상실자, 성심자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 공자 선생님도 오디를 즐겼다 이런 기록이 있죠. 근데 이 뽕나무라는 식물 정말 특별하죠. 뭐 영화도 이제 뽕이라고, 그게 이제 정력을 강화 뭐 한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하여튼 뽕나무는 이 이파리, 열매, 뿌리, 줄기까지 모두 약으로 사용한다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열매에서 뿌리까지 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식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뽕잎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제 실제로도 뽕잎에서는 장에서 당분이 서서히 흡수되도록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는 내용이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었죠. 즉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뽕잎은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피를 맑게 해주는 청혈 작용인데요. 이런 작용 덕분에 한의학에서는 뽕잎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저 역시도 혈당 셀프 케어를 할 때 뽕잎을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약재로 쓰이는 혈당 방지 처방에서는 뽕잎은 빠지지 않는 본초이죠. 또 요즘에는 혈당 때문에 식초요법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뽕잎이나 여주를 넣고 담근 식초를 드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주 엄청나게 쓰긴 한데요. 하여튼 이 식초 역시 제2형 당뇨의 혈당을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의학 논문에서도 관련된 이제 연구가 소개된 바가 있는데요. 식초 10g을 밥 먹을 때 함께 섭취했더니 식후 혈당이 20% 정도 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서 식초의 당뇨 효능과 혈당 조절 효과는 이제 검증이 된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식초를 고를 때는요,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제품에 따라서 당류가 함유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당 식초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당류가 몇 %인지 당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뽕나무 열매가 바로 오디인데요. 오디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이 오디를 먹으면 이와 잇몸 그리고 혀가 이제 푸르다 못해서 검게 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제자들이 오디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공자님이 좋아하시는데 이 제자인 내가 이와 이 입이 오디로 까맣게 변할 정도로 선생님과 같은 레벨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오디 먹는 것을 피했다 이런 설화도 있죠. 그만큼 이제 오디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오디는 이제 장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마트나 온라인에서도 냉동 오디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구입해서 아까
플레인 요거트, 무가당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해동한 뒤에 그대로 드셔도 맛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오디 역시 당분이 많은 과일 중에 속하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해야겠죠. 권장 섭취량으로는 하루에 한 줌 약 50g 정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드시면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유익한 식습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과일을 동시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과와 배입니다. 사과와 배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여러 번 말씀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사과에는 이제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일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 그 중에서도 팩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팩틴은 장에서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용 때문에 사과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 그 이상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과와 배 모두 혈당 지수가 낮다는 것입니다.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급격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와 배는 적당한 단맛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수분이 있죠. 배의 상당 부분은 수분이죠. 또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먹었을 때 포만감도 높이고 불필요한 간식 욕구를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자주 배고픔을 느끼거나 식사 사이에 간식을 찾게 되기가 쉬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과와 배를 드시면 부담 없이 포만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당뇨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중간 크기의 사과나 배 반쪽 정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껍질 부분에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사과나 배를 주스로 갈아서 마셔도 괜찮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생과일 그대로 우리 치아, 이로 씹어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이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흡수가 빨라지면서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 때 당근도 주스로 만들면 살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따라서 사과와 배는 껍질째 생과일 그대로 하루 1개 정도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도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과일, 즉 블루베리, 또 껍질째 먹는 포도, 오디, 사과, 그리고 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에는 무조건 설탕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혈당 조절 자체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이 준 과일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이 과일들은요, 식사 후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과일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과일도 적정량을 지켜서 껍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과일을 섭취하신다면 혈당 관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